대표님 바쁘세요? 어?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두피 문신 잉크 중에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잉크도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잉크는 없지. 그런 잉크 어디 있어? 예전에 나도 완전 초창기 때 색소 개발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쓰는 카본보다 조금 더 뭐 무거운 물질, 조금 더 색감 더 어둡게 뽑아내는 물질을 카본을 대신할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산소 나노 튜브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좋게 만들어지고 색감을 뽑아내는 좋지만 누군가 몸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럼 그런 건 쓰면 절대 안 되잖아. 아무리 색감을 잘 뽑아내더라도.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누군가를 시술했을 때 이 색소만으로 뭔가 번지지 않는다, 퍼지지 않는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변색이 없는 잉크는 사실 절대로 없는 거고, 일단은 그냥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변색을 준다, 사실 이런 개념은 시술의 깊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두피 상태, 피부 타입,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 정도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가 맞지. 근데 뭐 그거는 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잉크도 있는 것 같아서 절대 그게 그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 개발이 안 돼. 절대 개발 안 돼. 왜냐면 시술의 단면층의 깊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번질 수 있다, 퍼질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색소를 내가 여기다 담아놓고 시술을 해. 그러면 엄청 깊게 찔러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깊게 찔러 넣으면 보통 피하 지방층까지 있는 층까지 이제 찔러 넣게 되면은 물이 많고 좀 흐물흐물한 층이기도 하고 좀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색소에도 깊게 찔러 넣으면은 번짐이나 퍼짐 현상이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똑같은 한 부위에 색 주입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 당연히 변색이나 퍼짐의 현상이 있을 거고, 사실 전 세계에서 S&P 아티스트라고 하면 웬만하면 기본 구성 물질, 주요 물질이 카본으로 쓸 거거든. 이게 무기한료인 카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색 주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래지는 특징이 있어. 근데 그 색소라고 내가 면적을 넓게 시술하거나 단위 면적당 색의 주입량을 늘렸을 때 이게 파래지지 않는다? 이거는 100% 부작용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갖다 써볼까? 잉크 하나로 뭔가 이게 해결이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지, 사실. 잉크보다는 시술자의 숙련도나 뭐 판단력 이런 게 더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그치, 완전.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이 어쨌든 잉크는 도구, 머신도 도구일 뿐이야. 근데 이제 최상위 레벨권 시술자들은 조그만한 디테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조그만한 디테일의 차이로 시술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머신을 쓰는 거, 좀만 더 괜찮은 잉크를 쓰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구일 뿐이지. 사실 내가 지금까지 8년간 뭐 4,000건 넘는 시술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잉크뿐만이 아니고 피부 상태, 개인의 두피 컨디션, 전체 탈모 유형, 면적에 따른 밀도, 전체 밸런스, 사실 이런 것들까지 다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작업 설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거 없이 단순 잉크로만 했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왔겠지, 당연히. 무조건.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변색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변색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네네. 뭐라 했지? 변색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첫 번째는 깊이가 제일 큰 문제가 있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색이 번지거나 퍼짐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피부 타입, 지성은 두피 유지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번짐도 쉽게 잘 생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또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지. 보통 잉크는 기본적으로 색소 입자기 때문에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면 산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 색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쿨톤일 경우에, 사실 피부 타입도 커. 깊이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피부 타입이 더 중요한 게 개개인마다 들어가는 색소의 주입량이라는 게 있거든. 똑같은 케이스여도 누구는 5회차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반면에 누구는 5회차 하면은 부작용의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이 부작용의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까지도 가냐면 누군가 4회차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했는데 뭔가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 손님이. 그래서 나 한 번만 더 해달래. 근데 4회차 때까지 완벽한 상태였는데 만약 거기서 내가 한 회차를 더 한다? 딱 한 번 더 했는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80%가 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시술자가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내야 돼 라는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
밀도가 고객이 만족을 못해도 그게 불만족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려. 여기까지가 거의 한계치의 색소 주입량인데 만약에 색소를 더 주입하게 되면은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 색의 변색은 이런 느낌으로 올 거다를 명확히 고지하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명을 받고 추가로 시술하는 방향이 있고, 너무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술을 받기 전보다 사실 지금 상태가 훨씬 좋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너무 괜찮은 상태인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이야. 근데도 그 5% 미만의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손님들한테도 안 좋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구나,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머리가 빠지고 나고 이런 경우가 거기에서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 그런 부분을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해드리고 제시하고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잉크 고를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세요? 사실 잉크는 내가 잉크 색소를 만들 때 테스트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거는 내 머리에 무조건 테스트를 먼저 해봐. 두피 문신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삭발 몇 번 했지? 한 5번 정도 했나? 더 했나?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삭발을 해서 어느 정도로 남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할 때 어떤 거를 체크를 하냐면 잉크의 입자 크기, 발색, 번짐의 정도, 변색의 가능성, 탈각했을 때 어떻게 남아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 전부 제 두피에다가 체크를 해보고, 시술 직후보다 시간 지났을 때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경과를 이제 관찰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색이 얼마나 선명하게 올라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색감은 어떻게 바뀌는지, 자외선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변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유지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면서 수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다른 데서도 잉크 만드는 데들은 많잖아요. 거기는 테스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오는 고객들한테 할 수도 있고, 데모 모델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동료 원장들한테 할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임상을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두피 문신이 국내에 제대로 시술이 되고 제대로 뭔가 임상이 나온 게 어쨌든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임상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화 시켜야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두피 문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술, 좋은 색소 뭐 이런 것들로 탈모나 그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피 문신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도 내 머리에 테스트 진짜 많이 해봤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 있는 색소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다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없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 같고, 지금까지 부작용이 있으면 내 머리에는 있겠지. 당연히 있었으니까 똑같은 것도 샘플만 20번 30번씩 바꿔가면서도 내 머리에도 다 해보고, 단순하게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니들이 뭐 튀김 현상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밀하게 체크하고 해서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이제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시켜서 얼마나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지. 어쨌든 잉크로 인해서 부작용이 안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잖아. 근본적으로 그냥 말하면은 잉크 문제는 아니지. 국내인 누구보다 시술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부작용이 없는 잉크를 쓴다고 했을 때 그거 자체만으로도 부작용이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찍어도 한 1000% 20000%는 부작용이 없겠네? 나는 원래 시술해도 부작용 없이 시술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잉크로 부작용을 만든다면, 내가 어떤 잉크로도 부작용을 안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잉크로도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잉크가 있으면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한번 부작용을 만드는 결과를 한번 보여줄까? 딱 한 번 찍어서도 바로 부작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보통 우리가 시술할 때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데, 전두부 정수리 밀도막 수준으로 이거를 7만 번 찍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딱 하나 찍었을 때 바로 부작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그냥 확신해서 잉크로 부작용을 안 만들 수는 없다. 잉크의 관련은 아니다. 정보의 과부하라고 해야 되나?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이라는 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이었잖아. 그게 지금은 조금 변질됐어. 정확하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게 또 다 맞는 내용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제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정확한 지식으로 설명하고 말을 하는 게 양심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이 누군가의 선택적인 부분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작은 기준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들어보고 싶다 하는 내용 있으면 편하게 하면 또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뭐 PD도 또 따로 궁금한 거 있거나 오신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전달할 내용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